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홍 대표님이 갖고 계신 여러 생각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떤 건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인가요? 나라의 안보입니다. 안보.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아까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안보 문제. 북핵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북은 이미 핵을 가졌는데 그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이라면 ICBM까지 필요가 없어요. 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핵을 개발했을까요? 6.25 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다 삼켰을 때 미군을 중심이란 유엔군 참전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군 참전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대륙간 탄도탄 개발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참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일 군사동맹은 자동 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을 때 미군이 자동 참전하는 미일 군사동맹은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자동 참전 조항이 없습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북에서 한반도만 상대로 하는 전쟁이라면 대륙간 탄도탄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왜 발표를 하느냐? 유사시에 참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전체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참전을 결정 못한다면 대한민국하고 북하고는 군사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을 협박을 해서 미군에 만약에 유사시 참전을 못하게 하는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김정은 체제 유지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핵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듯이 핵 개발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는 대화로서 핵 개발을 중단하라고 하겠다. 그럼 기존에 여태 개발했던 핵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미군 철수를 내버리고 미국이 참전 못하면 우리는 핵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내 2차 대전 직전에 영국 챔벌레인 수상 예를 들었어요.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챔버레인 수상은
대독 독일에 상대로 해서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전쟁은 없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대신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독 강경 정책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처칠은 지지율이 밑바닥이었고 챔버레인 수상은 지지율이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지금 문재인 정도 지지율 됐겠죠. 문재인 대통령 정도.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영국 국민은 챔버레인한테 쏘갔다 이랬습니다. 2차 대전 수행은 대독 강경 노선을 걸었던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수행을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 정부가 취하는 대북 정책은 영국 수상이 2차 대전 전에 했던 그런 대독 유화 정책과 유사해 보인다. 무책임해 보인다.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평화가 우선이죠. 그렇죠. 근데 평화의 말로 얻어집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깡패하고 붙을 때 깡패한테 봐달라고 사정한다고 깡패가 봐줍니까? 그거 안 봐줘요. 그렇다면 갖고 계신 그 생각 중에서 그런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대안은 우리가 예. 이야기하는데 이제 핵무장론이죠. 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캐슈미르 분쟁으로 국경 분쟁으로 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인도가 핵을 가졌습니다. 파키스탄이 NPT를 탈퇴하고 바로 핵 개발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은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못합니다. 같이 다 죽으니까.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부터 전술핵을 들여오자. 미군의 전술핵을 들여오자. 91년도 비핵화 선언을 할 때 남북이 공동으로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했습니다. 왜 이 정부가 비핵화 선언을 한 데 대해 묶여 있어야 하느냐?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명목입니다. 저쪽은 이미 다 깨고 핵을 다 개발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가동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플루토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핵 개발을 하려면 5에서 7kg 정도의 플루토늄만 있으면 핵탄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이 플루토늄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결심만 하면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 개발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나토식 예. 전술핵만 도입해서 유럽처럼 핵 단추를 미국과 공유를 하게 되면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은 없어진다.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북핵 문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질문과 답변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 대구 지역에 관련된
질문은 우리 대구시정을 맡은 지 이제 4년 차가 되신 권영진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홍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네. 뭐,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지방도시들 또 나아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도 사실은 2003년부터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3년 252만 9천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들어서 지금 248만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인구의 60, 70%가 20대, 30대입니다. 그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계속 줄어들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데 지역에는 참 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신산업을 키우는 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겠지만 상당히 참 더디다. 이런 면에서 청년 일자리 신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서 청년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보건대는 너무나 한가한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하나 둘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그 둥지는 수도권에 틀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알리바바나 조지아주에 지금 240만 평을 단돈 1달러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노사 평화를 보장해줍니다. 이런 특단의 대책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갔던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거에는 인건비 때문에 나갔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갑니다. 과거처럼 많은 일자리는 나오지 않지만은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도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지만 나가 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특히 그 기업들이 지방에서 정착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지금 뭐 이 정부가 하듯이 2+1 2명 고용하면 1명 더 임금 지원하겠다 2, 3년. 그럼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계속 지원 안 해주면은 저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하지만은 중소기업만을 가지고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건 참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대표님께 질문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여기 추경호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서 특히 지방도 살리고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대구에 물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치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홍 대표님께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미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형제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물 주느니 마느니 이렇게 참 얼굴 붉히고 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중앙정치권이 우리의 판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치수원 이전 문제 여기 구미 분들 계시면은 제가 대구의 절박한 사정 구미가 치수원이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지역의 개발이 안 되고 하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미공단 때문에 상시적으로 물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구미공단 위쪽 해평치수장을 같이 쓰자고 하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도 구미가 좀 헤아려 주셔서 구미도 살고 대구도 사는 윈윈하는 상생의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구미 시민들께서 좀 마음의 문을 좀 더 열어주실 것을 제가 아마 구미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우리 TK 특위에 대표님도 참여하시니까 TK 특위 내에서 좀 이렇게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식수 문제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김범일 시장이 요청을 해서 긴급히
예산 편성을 해서 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렇게 해서 식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범일 시장이 나는 예타까지 해주고 식수 문제를 추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고 나중에 김범일 시장한테 만나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게 완성되면 대구시청 앞에 홍준표 흉상을 세워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범일 시장이. 그래서 나는 잘 되리라 보고 그 다음부터는 물꼬를 터줬으니까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태 안 되고 있는 것은 중앙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장이 정성이 부족합니다. 가서 구미시장님한테 가서 꿀에 앉으십시오. 구미 시민들한테 업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선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식수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대구 식수, 부산 식수입니다. 그래서 대구 식수 문제는 상류 쪽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면 식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저도 이번에 구미시장 출마 안 하고 경북지사 나온다고 뛰댕기죠. 그죠?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럼 그 바뀌면 바뀌는 시장한테 공천 주기 전에 대구에 물 주어라.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지사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 안 나오면 새로운 구미시장이 공천장 받으러 오면 대구에 물 꼭 줘야 된다. 내가 다짐받고 공천장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하십시오. 예. 자, 좀 제가 자리에서 좀 열심히 일어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홍 대표님이 갖고 계신 여러 생각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떤 건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인가요? 나라의 안보입니다. 안보.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아까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안보 문제. 북핵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북은 이미 핵을 가졌는데 그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이라면 ICBM까지 필요가 없어요. 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핵을 개발했을까요? 미국을 협박을 해서 미군에 만약 유사시 참전을 못하게 하는 그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김정은 체제 유지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핵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듯이 핵 개발을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는 대화로서 핵 개발을 중단하라고 하겠다. 그럼 기존에 여태 개발했던 핵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 미군 철수를 내버리고 미국이 참전 못하면 우리는 핵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내 2차 대전
직전에 영국 챔버레인 수상 예를 들었어요. 2차 대전 직전에 영국의 챔버레인 수상은 대독 독일에 상대로 해서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전쟁은 없다.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대신 영국의 처칠 수상은 대독 강경 정책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 처칠은 지지율이 밑바닥이었고 챔버레인 수상은 지지율이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지금 문재인 정도 지지율 됐겠죠. 문재인 대통령 정도.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을 했어요. 영국 국민은 챔버레인한테 쏘갔다 이랬습니다. 2차 대전 수행은 대독 강경 노선을 걸었던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수행을 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상호방위 조약은 자동 참전 조항이 없습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왜 북에서 한반도만 상대로 하는 전쟁이라면 대륙간 탄도탄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왜 발표를 하느냐? 유사시에 참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아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전체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참전을 결정 못한다면 대한민국하고 북하고는 군사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6.25 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다 삼켰을 때 미군을 중심이란 유엔군 참전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군 참전을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대륙간 탄도탄 개발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 날아가는 상황에서 참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일 군사동맹은 자동 참전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을 때 미군이 자동 참전하는 미일 군사동맹은 미일 상호방위 조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